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티가 나 티가 나려나? 아무튼 영업 중이고요. 손님이 좀 뜨길래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 저도 좀 심심하기도 하고 떠오른 주제가 있어가지고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딱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외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라떼아트에 대해서예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와 진짜 금손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리고 제 업력에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라떼아트의 특출난 실력을 가지고 있진 못해요. 그냥 손님들한테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균질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되고요. 특히나 장기로 삼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라떼아트를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엔 제가 그렇게 적절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확실히 관심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제 자리가 생겨서 만나게 되면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리고 또 커피 레슨을 진행하다 보면은 가장 많은 요구가 이제 라떼아트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특히 또 어린 학생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저희 직업은 바리스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우선 연봉 얼마나 버나요? 그리고 그거 하고 커피에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요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후로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라떼아트 시각적 자극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스타에게 라떼아트가 필수적이냐? 물론 바리스타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있긴 있어요. 커피를 만드는 그 커피 체인 내에서 바리스타의 특수성이라 하면은 커피 그 자체의 의미로서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들을 직접 만난다는 데 있어서 커피 생산자의 말단의 최전선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커피를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응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즐거워하신다면 하나의 소양으로서 갖추는 것도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음료라는 게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일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전 개인적으로 맛이라고 생각해요. 그 맛을 어느 정도 카테고리로 묶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고 저도 통일된 판단을 내리진 않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정의를 내려서 혀끝에 닿는 미각신경에서 느껴지는 어떤 정보들, 미각신경이 접수하는 정보들만이 미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공감각적인 분위기라던가 누구랑 같이 마시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미식생활 혹은 미식감각에 포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어떤 것을 탐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아무튼 맞다. 음료도 음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라떼아트를 할 줄 아느냐, 어느 정도의 라떼아트 수준까지는 맛있는 카페 라떼 혹은 맛있는 카푸치노의 수준하고 거의 동등하게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의 라떼아트가 돼 있으면 이 커피가 맛있는 커피구나, 맛있는 카페 라떼구나, 맛있는 우유 음료구나 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한 정도로까지 개연성이 있어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밀크 베버리지의 맛과 그 라떼아트 유무, 요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유출을 해도 된다. 라떼아트가 있으면 이 커피는 참 맛있겠구나.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밀크 베버리지는 뭐 에스프레소 품질이 좋은 에스프레소야 당연한 거지만 이제 밀크 베버리지에서 중요한 건 우유의 상태거든요. 좋은 우유를 이제 그 벨벳 밀크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서 혹은 에스프레소 머신에 딸려 있는 스팀환들을 이용해서 우유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벨벳 밀크는 그냥 거품이 있는 우유가 아니라 이 거품과 우유, 액체 상태의 우유가 고르게 섞여 있어서 아주 미세하고 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실키한 그런 상태의 거의 크림에 준하는 상태의 액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유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죠. 우유에 거품을 더했다고, 우유에 공기를 더했다고 해서 우유 플러스 공기의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저는 다른 물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미식에서의 물성의 지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아주 이상적으로 잘 처리된 벨벳 밀크는 그냥 붓기만 해도 어느 정도 결이 나오고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결하트라고 하잖아요. 그 결하트의 형태가 어느 정도 잡힙니다. 아예 못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테크니션까지 올라가서 벨벳 밀크를 만들고 푸어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그 벨벳 밀크가 어느 정도 라떼아트의 형태를 잡아가는 데까지는 그렇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냥 붓기만 해도 어느 정도 결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라떼아트가 있으면은 이 우유는 아주 잘 처리된 벨벳 밀크였구나 라고 유추를 하셔도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네. 근데 라떼아트가 예쁘게 그리고 굉장히 그 균형 있게 딱 나오려면은, 선명하게 나오려면은 더 많은 노하우와 이제 훈련이, 벨벳 밀크를 잘 만들면은 당연히 라떼아트는 나온다. 뭐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뭐랄까, 너무 이제 화려한 애칭을 올리기 위해서 막 시간을 오래 끈다거나, 그 라떼아트 수준이라든가 이제 어떤 미감이 극한까지 올라가면은 맛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예요. 그 아주 독특한 패턴이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막 섬세한 애칭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막 오래 끈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완벽한 형태의 뭐 로제타, 결이 막 5조 5억 개 막 있는 그런 형태의 로제타 혹은 하트, 막 이런 게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냐? 그러면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섬세한 애칭이라든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오래 끈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런 건 진짜 제 기준에서는 좀 이런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라떼아트를 위해서 한 번에 여러 잔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한 잔씩 만들어서 나간다거나,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네 분 다섯 분이 오셨을 때 뭐 똑같이 카푸치노나 카페라떼를 주문하셨을 때는, 맨 마지막 손님이 자기 음료를 받았을 때는 맨 처음 오셨던 분들 다 마시고 난 뒤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음료는, 그 음식도 그렇고 음료도 그렇고 한 주문은 한 번에 치는 게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음료를 만든다는 게 변수가 많은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정석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정석을 굳이 꼽으라면은 한 주문은 한 번에 나가는 게 정석인데, 단순히 라떼아트를 하기 위해서 한 잔씩 뽑아서 한 잔씩 만들어서 나간다던가, 한 잔 뽑아서 스팀해서 라떼아트에서 나가고, 한 잔 뽑아서 하트 그려서 나가고, 요거는 지금 좀 주객이 전도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라떼아트라는 것 때문에 카페라떼가 다른 메뉴랑 동선상으로 그 작업상에서 이제 묻어 들어가지 않는, 직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거겠죠. 묻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거는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라떼아트라는 어떤 장르를 위해서 너무 큰 걸 희생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라떼아트를 카페 라떼아트 이렇게 딱 나갔는데 손님들이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요즘 사진 많이 찍으시죠? 사진을 찍는데 뭐 한두 장 찍으시면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사진 찍는데 오랜 시간을 소비해서 사진만 찍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즉석 보정해서 뭐 SNS에 올리고 뭐 댓글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꺼번에 하시기 때문에 애써 만든 벨벳밀크가 무의미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벨벳밀크는 그냥 거품 플러스 우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이제 경계면이 없이 섞여 있는 그 상태에서의 맛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분리가 되거든요. 아무리 솜씨 좋게 벨벳밀크를 만들어도 솜씨가 뛰어나게 이제 고도의 스킬로 벨벳밀크를 만들면은 상미 기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위에 거품이 이제 뭉개지고 거품이 두 층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맛은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수준의 라떼아트와 어느 정도 수준의 맛이 이제 서로 개연성이 있으면서 수준이 함께 높아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라떼아트가 너무 좀 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떼아트를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손님들 맛있는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인 저 같은 뭐 바리스타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손님과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작업이 항상 혼자 하는 건 아니구나. 나는 단순히 상품을 제공하고 손님은 그것을 뭐 소비하고 평가하고 이런 주체가 아니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뭐랄까 동료적인 관계, 동반자적인 관계, 이런 관계구나. 비록 이제 현금을 주고받는 가치를 주고받는 가치 교환의 관계, 계약 관계라고 하긴 하지만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지가 않구나 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손님들도 도와주셔야 맛있는 음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바리스타가 닦아야 되는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스킬의 방향도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얼마 전에 다른 동료 바리스타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라떼아트를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나갔는데 손님이 보지도 않고 그냥 확 마셔버리더래요. 그래서 좀 속상했다고. 저랑 완전히 견해가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그러면 사진도 찍고 막 자랑도 하고 막 이러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그게 기본적인 예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견해가 다르구나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핵심은 연습량인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연습을 조금 게을리하고 다른데 좀 더 가치를 둔 케이스고, 그걸 어느 정도 극한까지의 스킬로 끌어올리시는 분들은 이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이제 경험이라던가 노하우, 아니면 연습량 이런 것들이 많이 전제가 되죠. 그러면은 확실히 느는 것 같긴 해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아예 안 된다. 나는 뭐 결이고 뭐고 하트고 뭐고 아예 막 그림자도 안 보인다. 요런 정도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맛하고도 연결성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결하트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건 푸어링의 문제가 아니라 스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우유 거품, 훌륭한 벨벳 밀크를 만드는 방식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그거는 동영상을 보신다거나 안목을 높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한 카페라떼 혹은 카푸치노를 만드는 집 혹은 뭐 플랫화이트를 만드는 집을 가서 많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초심자분들이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또 나오자마자 이제 뭐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한번 드셔보세요. 거품과 액체가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그 상태의 벨벳 밀크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한번 느껴보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주 초보자인 경우에는요. 아예 스팀의 개념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냥 거품이 많이 일어나 있는 우유하고 이제 라떼 아트가 가능한, 제 말은 이제 결 하트 이상의 스킬, 그런 라떼 아트가 가능한 정도의 우유는 완전히 성질이 좀 달라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유 거품이 많지 않습니다. 우유 거품을 만들어주는 거, 이걸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한 1초? 저는 한 잔 분량 만든다고 치면은, 물론 2잔 이상 분량을 한꺼번에 만들 때는 좀 더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되지만, 한 잔 분량 만들 때는 스트레칭을 뭐 1초, 2초? 치칙치칙 뭐 요 정도? 그 정도면 스트레칭은 충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그냥 롤링, 계속 롤링 섞어주는 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다음에 온도가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너무 뜨겁게 데운 벨벳 밀크는 자가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스타로서 갖춰야 되는 스킬을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한 번에 여러 잔 하는 거, 완벽한 뭐 로제타, 완벽한 뭐 튤립, 요런 거 하나를 만드는 거, 혹은 정말 다양한 패턴, 뭐 장미라든지 곰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마스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됐으면 결하트나 아니면 로제타 정도까지 됐으면은 한 번에 여러 잔까지 만드는 거, 한 번에 그 카푸치노 기준으로 한 6잔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1리터짜리 피처를 이용한다면요, 아까 저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500ml 그 피처를 이용한다면은 2잔에서 3잔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 스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유용하지 않을까, 손님을 받는 바리스타라면은. 절대로 제가 뭐 라떼아트를 훈련하시고, 라떼아트 이제 선수권 대회도 있잖아요. 라떼아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바리스타분들도 계신데, 일전에 전주현 바리스타 시연 영상 같은 거 제가 해설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최전선에서 그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성과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그 정도 수준까지 연구하고 막 연습하고 트레이닝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주 커피의 지평을 극한까지 치고 올라가 주시면, 저 같은 사람들도 현장에서 좀 귀감을 받고 연구의 성과를 일반 소비자들께 일부나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정도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수학문이, 우리 수학이나 순수과학 같은 것들은 뭐 미적분 같은 거 우리가 실생활에 쓸 일이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같이 현장에서 이제 손님들을 만나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요. 그건 확실히 이제 불가분의 관계고 상호 보완 관계예요.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고 봐요. 전 그분들의 스킬을 충분히 리스펙하고요. 제가 분명히 갖지 못한 부분을 추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 제 친구 중에 이제 문화센터에서 이제 커피 강습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제 커피를 여기서 이제 좀 연습을 하면 안 되겠냐. 그 친구는 이제 자기 개인 업장은 없으니까 하는 말이, 요즘 수강생들한테 라떼아트 못하면은 선생님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암담했어요. 아무리 교육이 서비스화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뭐 2, 3주, 뭐 길어봤자 8주, 뭐 그 정도 이제 문화센터에서 강습받고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만큼 라떼아트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집중 교육을 받더라도 조금 무리가 좀 있어요. 현장에서 카페라떼 막 50잔, 100잔씩 파는 바리스타들도 그 실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선생님이 이제 라떼아트 이렇게 하면 이제 안목이야 뭐 만인 공통이니까 이렇게 보신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한대요. 저 선생님은 라떼아트도 못하고 실력도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은근히 눈치가 보이고 경쟁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조금 슬프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커피가 장식품은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부분이든지 밝은 부분이 있다면 어두운 부분도 있고 명암이 공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남부는 조금 제가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명부가 밝고 화사하고 눈이 부시다고 하더라도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비극이 이렇게 참을 수 없을 정도면,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거라면은 밝음의 화려함에도 그다지 동의가 되거나 동요하거나 감동을 받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많이 한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줄이고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매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큰 꿈을 위해서 본인이 일하는 매장에서 눈치 봐가면서 훈련을 하시고 스킬을 갈고 닦으시는 여러 바리스타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의 열정을 항상 응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열정이고요. 다만 그 열정의 높이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신을 소진시키지는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우리는 그 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동료로서 동반성장해 나가는 그런 관계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사랑하시는 손님으로서의 커피 애호가 분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 동료라는 개념의 확장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편안한 게 아니라 너무 두서없는 게 돼버려가지고 누가 보실지 모르겠네요. 올릴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그러셨던 것처럼 내일도 맛있는 커피가 함께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그때는 조금 더 정제되고 정돈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꽤 오래 찍었는데 손님이 안 오셔.